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축 과정에서 부채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6월 7일 발표에서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 심각한 상황입니다. GDP보다도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계부채 폭탄 과연 터질까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가계부채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자,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3%입니다. 전 세계 3위 유지라고 하네요. 자, 이게 어디서 발표한 내용이다?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인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의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02.2%입니다. 자, 2017년 말에 94.6%에서 거의 8% 가까이, 8%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죠. 임계점 수준의 가계부채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쉽지 않다 보니까 야, 이거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가계부채 문제 한 번은 터질 것이고 터지면은 정말로 큰 위험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동산 하락 근거가 이제 과도한 가계부채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 분명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2에서 105% 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높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서 가계부채 비율이 110%가 될까? 어렵겠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거품은 꺼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IMF가 4개 국가를 콕 집어서 가계빚을 경고했어요. 어느 국가? 벨기에, 프랑스, 한국, 스웨덴 같은 국가. 왜?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계부문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죠. 하지만 이상한 거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 LTV 규제 굉장히 강력한 걸로 알고 계시죠? 분명히 부동산 과열시기에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은요 LTV 비율이 30%대가 나왔어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으면 대출은 3억 7천, 8천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자도 있지만 투자자도 아파트를 많이 사잖아요. 투자자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얘는 대출도 없어요. 있어봤자 신용대출 1억, 2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과도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오늘 다른 국가와 다른 점 좀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높은 가계부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선호 현상입니다.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이 63.5%라고 합니다. 자, 2010년까지만 해도 전체 아파트 숫자가 857만 가구였는데 현재는 1195만호로 급증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는 거의 600만호, 700만호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아파트는요, 고가의 주택입니다. 자, 아파트 그냥 집만 넣는 게 아니죠. 엘리베이터 들어가죠. 지하 주차장 잘 돼 있죠.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 갖춥니다. 이 지하 주차장 만드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요. 또한 이 아파트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요. 자, 그래서 비아파트에 거주하던 가구도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요. 아파트 건축 원가 자체가 다른 주거 상품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대부분 가구에서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 주거 상품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 대비 높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행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표 자료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80조나 됐습니다. 자, 전세는요, 대한민국에만 보편화된 독특한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냐? 월세를 지불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대출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더라.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2017년에도요, 이때도 가계부채 때문에 난리였는데, 그때 당시 GDP 대비 94.6%였거든요. 현재는 102.2%입니다.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저는 전세자금 대출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자, 2017년 말에 전세자금 대출 6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GDP 대비 3.6% 수준밖에 안 됐는데, 자,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이 180조가 넘어갔죠. 그러면서 GDP 대비 8.3%가 증가했네. 그러면은 2017년 대비 현재 가계부채 GDP 대비 증가율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것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가계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가거주자, 전세거주자,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집단대출입니다. 자, 대한민국 아파트 좋아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는 건축기간이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 2년 6개월에서 좀 많으면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아파트 건축기간을 할 때 돈이 어디서 집을 지을까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보증을 서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한테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건축 기간 동안 분양가의 60%의 대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전세나 자가로 거주를 하고 완공까지 본인 집에 잘 살다가 완공 이후에 본인 집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출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살던 집에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일단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분양받는 집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이게 다른 국가와 다른 점입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기업 부채가 아닌 가계 부채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 볼까요? 부동산 온기 확산, 집단 대출,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거는 집단 대출이라 불러요. 68%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3기 신도시 수십만 호가 쏟아질 텐데 이게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가계부채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한국의 가계부채 특징 좀 아시겠나요?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특징입니다. 다른 국가보다 부채, 몇몇 사람들이 위험할 만큼 많은 대출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부채가 있는 가구 자체가 많은 거더라. 왜? 무주택자, 유주택자,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정말로 위험하다, 임계점이 됐다, 만약에 이게 폭발할 것이다. 보통 이런 부채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언제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현재와 같은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대출이자 때문에 이번에 산 내 집 마련한 집 팔았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대출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이번에 긴축 과정에서 잘 버티냐 안 버티냐 이게 연체율에서 나타나거든요.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4분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0.52%였습니다. 현재는 0.6%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대한민국 가계부채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집값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실 때 이런 공포스러운 기사 보시고 야, 이거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하면 그때 사야겠다. 그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가계부채의 성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6월 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올림픽파크 포레형 둔촌주공 분양권 매수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2월부터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지금 둔촌주공 입주권 거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분양가보다 저렴한 입주권 초급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급매 매물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분양과 기존 주택 매수 말고도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바닥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입주권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자, 멤버십 영상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